안녕하세요. 저는 이름만 들으면 아실 정도의 대기업에서 근무 중이고 결혼한 지는 7년이 된 35살 먹은 남자입니다. 저에게 있었던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고 지금 제게 처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 아내는 저의 친한 친구와 바람을 피게 되었고 저는 그 친구의 아내와 맞바람을 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로가 배우자를 바꿔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 기막히고 말도 안 되는 사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월 전의 일입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도 어느덧 7년이라는 시간이 되었고 그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서 저는 아내를 많이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가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친구와 바람이 났네요. 언제부턴가 잦은 회식과 밖에서 저녁을 먹고 퇴근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길래 살짝 이상하긴 했지만 퇴근 후에는 집안일도 문제가 없었고 연애 시절과 다를 바 없이 저희는 다정하고 부부관계에도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많이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도 시간이 점점 갈수록 의심으로 변해가더라고요. 처음에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내의 수상한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함께 TV를 보다가도 전화가 오면 밖으로 급히 나가서 받고 온다든지 카톡이 오면 제가 못 보게 하려는 듯 약간은 몸을 돌려서 본다든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은 의심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몰래 아내의 뒤를 캤습니다. 제 아내 고집이 세고 성격이 센 사람인데 또 꼼꼼하지 못한 구석이 있습니다. 저는 아내가 없는 틈에 노트북을 몰래 켰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SNS에 들어가 보니 자동으로 로그인이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사진첩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는 사진이 있는데 어떤 남자와 다정하게 안고 있는 사진과 뽀뽀하는 사진 등 누가 봐도 연인 사이라고 보이는 사진들이 있더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남자란 놈이 바로 제 친구였었던 놈의 사진이었던 거죠.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게 이런 심정일까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고 그동안 제 아내와 연애했던 날들과 결혼해서 지낸 날들 그 모든 시간들이 너무 허무하게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화가 났지만 증거로 사진들을 다 받아서 제 휴대폰으로 옮겨두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너무 놀라 눈물이 날 것 같으면서도 이것들을 어떻게 해버려야 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쭉 알아온 친구인데 성격이 개팍한 친구이긴 했지만 저희 둘 다 외동이어서 정말 친형제처럼 친하게 지냈습니다. 아내와 결혼 전 연애할 때도 종종 그 친구를 불러서 같이 논 적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여자친구와도 같이 여행을 간 적도 있을 정도로 허물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우정이라고 생각한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던 거죠. 아무튼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면서 저녁에 아내가 퇴근하고 들어와서 저는 은근슬쩍 떠봤습니다. 물론 그 친구의 이야기도 꺼내보면서 말이죠. 근데 정말 인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뻔뻔하더군요. 어떻게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몰래 그 친구 놈과 바람을 피우면서 그놈 얘기를 하는데도 저렇게 자연스럽다니 정말 역겹고 소름이 끼쳤고 평소처럼 행동하는 걸 보니 말이 안 나올 정도로 화가 나고 열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고작 이렇게 넘어가면 저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 친구 놈의 아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해주고 같이 방법을 찾으려고 연락을 했습니다. 친구 놈의 아내도 그놈이 연애하던 시절부터 봐왔으니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위에도 말했다시피 지금은 저와 만나고 있으니 그녀라고 하겠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봤을 때부터 미모며 성격이며 어찌 보면 제 아내보다도 더 끌렸던 여자였습니다. 아내는 고집세고 이기적인 반면 이 여자는 수줍음이 많고 조용조용한 성격에 항상 배려해주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처음 이 불륜 사실들을 말해주려고 만났을 때도 차마 쉽게 입이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그렇지만 그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보같이 뒤에서 당하고 있을 수는 없었기에 저는 용기를 내서 말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 불륜 사실을 말해주자마자 말을 더듬더니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니까 곧바로 눈물을 흘리고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런 일을 만든 그것들에게 정말 더 화가 났고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있던 그녀에게 저는 같이 술이나 마시지 않겠냐고 했고 저희는 그렇게 술집으로 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 술집으로 향할 때는 뭔가 그녀에게 사심이 있다기보다는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해주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컸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가해자들로 인해 상처받은 피해자들이었으니까요. 그녀는 겉으로 봐도 술이 약해 보였는데 생각보다도 술이 더 약하더라고요. 제가 한 병 마실 때 그녀는 2잔 정도를 마셨는데도 거의 비슷하게 취할 정도였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실은 저보다도 먼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 놈도 평소의 행동이 달라졌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면서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옷을 정리하다가 주머니에 새로 보는 휴대폰이 보였고 그 폰을 들여다보니 제 아내와 사랑을 나누는 대화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참으로 희한하게 그녀는 저보다 겨우 일주일 앞서서 비슷한 시기에 이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고 저처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고 이 사실이 감당이 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러던 중 제가 연락이 와서 뭔가 느낌이 왔고 제가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자 참았던 분노가 울컥해서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었고 점점 술에 취해 갔습니다. 그러다 저는 화장실을 다녀왔고 그녀는 울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애잔한 마음도 들었고 저렇게 예쁜 여자를 두고 제 아내 같은 여자와 바람을 폈던 쓰레기 놈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술에 취해서인지 저도 모르게 그녀 옆으로 앉았고 울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그 상태로 옆으로 나란히 앉아서 저희는 계속해서 술을 더 마셨고 저는 점점 더 그녀의 모습에 빠져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복수하려고 친구 아내를 꼬시려고 했나 싶기도 하겠지만 그거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였던 그 사람과는 성격이 맞지 않아서 지긋지긋하게 싸웠습니다. 근데 외모도 예쁠 뿐더러 전혀 다른 성격에 이야기도 잘 통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갔던 거였죠. 그녀도 제 마음을 알았는지 옆에 앉았을 때도 어깨를 토닥여줄 때도 싫은 내색은 보이지 않았고 저희는 술에 취해 점점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어깨를 토닥여주다가 손을 잡다가 포옹을 하게 된 거였죠. 그렇게 점점 더 술에 취해갔고 그 자리에서 일어난 저희는 무슨 약속이라도 했다는 듯이 그 술집에서 나와 곧바로 숙박업소로 가서 밤새도록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뭔가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하지만 술에 취해서 벌어진 잠깐의 충동적인 실수나 복수하려는 단순한 생각에 그런 건 아니었고 그녀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물어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혼만이 답일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 또한 더 이상은 미련도 없었기에 저도 이혼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그동안의 충격과 슬픔은 잊은 채 그날 하루 종일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듯 애정을 키워나갔습니다. 다음날 저는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알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고집세고 이기적이던 여자가 제가 이혼하자고 말하니까 울면서 미안하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더라고요. 진작 저런 모습을 보여도 됐을 것 같은데 기가 차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 여자에게는 이미 정이 다 떨어졌고 저 또한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고 떳떳하게 계속 살 수는 없었기에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빠르게 얘기를 끝냈고 결국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릎 꿇고 빌던 여자가 또다시 태도가 돌변해서 위자료는 왜 안 주냐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불륜을 피워서 가정을 깬 건 너라고 말했지만 도저히 말이 안 통하더군요. 어떻게 이런 여자와 연애 기간을 포함해서 10년 가까이를 함께 지냈을까요? 참으로 허무하고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그 한바탕을 버리고 저희는 완전 끝이 났고 그 친구 놈도 그녀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쪽도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남자는 처음엔 부정하다가 증거들을 보여주니까 울고 불며 매달렸다고 하는데, 둘 다 이따위로 할 거면서 왜 바람을 피고 또 끝내자고 하니까 매달린 걸까요? 참고로 이 친구는 능력도 없고 성격도 개팍하기로 소문난 친구였습니다. 물론 친구였던 저에게는 딱히 불편한 게 없었기에 친구로 만나왔던 거고요.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지만 항상 친구들 사이에서도 골칫덩어리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술 마시고 사고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아서 직업도 별로 보잘것없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듣기로는 지금은 직장도 잘려서 대리기사를 하면서 월급 200 정도를 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제 아내였던 그 사람이 저보다 잘난 놈 만나서 호의호식하면 얼마나 더 억울하고 화가 났을까요? 근데 고작 이런 놈 때문에 저를 버리고 바람을 피웠다니 참 속이 시원하더군요. 아무튼 그 이후로 2개월가량을 저는 그녀와 다시 어렸던 시절로 돌아간 듯 풋풋하게 연애를 시작했고, 얼마 전에 제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왔고 그녀가 들어와 같이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긴 그렇지만 그녀는 그동안 형편이 많이 어려워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였던 놈이 직장도 변변치 않았고 그렇다고 일도 성실하게 한 것도 아니었고요. 거의 1년 준 6개월은 놀고 먹고 6개월만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생활고에 시달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성격도 개팍해서 술만 마시면 난동을 부릴 때가 허다했고요. 저는 그녀에게 그동안 고생한 거 제가 다 갚아주겠다고 말했고, 그녀는 고맙다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어제 저녁에 갑자기 친구였던 그놈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다짜고짜 네가 내 와이프랑 바람펴서 살림을 차려내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번 사건이 일어난 뒤로 저는 평생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음에도 굳이 저는 이놈한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얘기가 오가면 오갈수록 비참해질 게 뻔했고, 양심적으로 저 또한 맞바람을 폈었던 상황이었기에 그 역겨운 불륜 짓거리를 묻어두기로 했고, 이놈과의 인연도 그때 모든 걸 묻으려고 했었던 거였죠. 그런데 참 웃기지 않나요? 저는 제가 맞바람을 폈다라는 건 충분히 잘못한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전환해도 마찬가지고, 이 친구였던 놈도 그렇고, 이 인간들은 안면에 철판을 깐 건지 본인의 잘못들은 전혀 생각조차도 안 하는 걸까요? 심지어 먼저 그런 짓을 하고서도 말이죠. 참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그녀와 지내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알고 보니 제가 이놈 말고도 친한 친구가 한 명 더 있는데, 그 친구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친구는 제가 먼저 잘못하지 않았던 걸 알았기에 저의 편을 들면서도 잘못된 만남에 대해서는 지적도 해주고 항상 공평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그날 이후로 이 친구도 바람핀 이놈과는 연락을 안 하고 지냈답니다. 우연치 않게 술을 마시다 만나게 돼서 합석을 하게 됐고, 술에 취해서 실수로 제가 그녀와 만난다는 사실을 말하게 됐다고, 제게 정말 죽을 죄를 졌다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친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한 건 맞지만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한 거니까 굳이 미워할 수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때는 이놈도 알게 돼서 차라리 속이 편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본인의 잘못은 삭제라도 한 듯이 말하는데, 저는 순간 열받아서 욕으로 대받아칠 뻔했지만 침착하고 말했습니다.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바람을 먼저 핀 건 너 아니냐고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일관하더라고요. 딴 건 다 필요 없고 합의금으로 당장 1000만 원을 입금하라고 하더군요. 아무리 상식이 없는 인간일지라도 지가 먼저 바람 펴서 가정들 다 깨놓고 이따위로 뻔뻔하게 나오는 걸 보니까 왜 이런 인간이랑 그동안 연락을 주고받았을까 정말 후회만 남더라고요. 저는 이따위 인간이랑 말을 섞어봤자 열만 받을 것 같아서 그렇게 당당하며 법적으로 고소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제 전환에는 이놈과 같이 살림을 차렸었고 1개월도 못 버티고 도망갔다고 하더군요.
그 고집세고 이기적이던 여자도 이 괴팍한 성격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도망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인간을 그동안 버텨냈던 그녀가 너무 안쓰럽고 측은해 보이더라고요. 사실 저희도 남들에게 떳떳할 수가 없는 그런 사이인 거 정말 잘 알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두 인간이 바람을 폈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왔고 지금은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행복함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웃는 모습을 보기가 어려웠는데 점점 미소가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지금 이 글을 쓰는 와중에도 친구 놈에게서 문자가 계속 오네요. 오늘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바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참 멍청한 건지 법이 본인 마음대로 움직이는지 아는 것 같네요. 아무튼 그녀에게도 연락이 올 것 같아서 그녀의 폰으로는 이미 번호 차단을 해둔 상태이고 이미 법적으로 이혼한 관계이고 전혀 신경 쓸 거 없다고 겁먹지 말라고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동안 이놈을 겪어왔기에 너무 걱정되는지 손이 다 떨리더라고요. 제가 이 사연을 적은 이유도 사실 이놈의 행동이 걱정이 되어서기도 합니다. 이 친구였던 놈, 말이 안 통하는 괴팍한 성격이라 물불 가리지 못하고 해코지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통화로 너네 그따위로 행복하게 살게 놔둘 것 같냐면서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난감한 상황이라 법도 법이지만 이런 협박을 받고 살기에는 저보다도 그녀가 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1000만원을 입금해줘 버릴까 생각도 들고 있고요. 비록 지금은 떳떳한 거 전혀 없는 거 저도 정말 잘 압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어떤 분들은 그래봤자 마파람 펴서 쓰레기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부디 욕보다는 이 정신 나간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좋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도 그녀도 평범하게 만났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은 더할 나위 없이